지금 서울에서 최소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금천구에서도 2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뭐 동대문구는 7천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가 있고, 마포, 영등포구는 뭐 1억 초반이면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금액이 이 정도라면 보통은 이제 종잣돈이 적으니까 막 지방으로 가고 아니면 뭐 이 돈으로 무슨 투자야,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제 수강생 중에 한강변, 네. 한강변이라고는 대부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1억 1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시는 사례도 있고요. 한강변인데요? 네, 맞습니다. 한강변에 투자하는 사실도 있고, 뭐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뿐만 아니라 뭐 6천, 7천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뭐 실제 사례입니다, 전부 다. 최소 금액 이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은 그래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길래 이게 이 소액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매매 가격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투자 금액인데요. 매매 가격에서 전세 금액을 빼면 내 투자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투자 금액이 최소 2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후반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라고 하면은 1억 초반으로 할 수 있을까? 1억으로 무슨 재개발 투자야? 네. 하지만 최소 금액으로는 이렇게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금액은 앞으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에 관련된 투자다. 근데 서울 아파트 우상향 시대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굳이 재개발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 서울을 생각했을 때 뭐 서울이 사실 미래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낡아가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정책적으로 될 것처럼 됐다가 또 영원히 안 될 것처럼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낡은 빌라라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이 되려면은 그거에 따른 공식이 있는 거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을 먼저 내가 선점을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로 가치가 올라갈 곳은 정해져 있다? 더군다나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은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땅을 내가 먼저 선점하고 있으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내 거를 받아주는 수요가 계속 있는 곳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빌라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울 빌라 중에서도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땅에 있는 빌라는 한정판이다.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의 희소 가치를 조금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야로 부동산을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지금 늦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늦지 않았고 정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설정을 하고 이 투자 금액으로 어디가 저평가되는지를 구역과 구역을 비교하고 또 물건과 물건을 비교해서 이 투자 금액이면은 누군가는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여기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 차이는 나중에 어디를 투자했냐에 따라서 몇 천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투자는 어디다가 한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건 투자고 맞아요. 정말로 힘들게 번 돈이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 하신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서울을 보시라는 거고, 가능한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께서도 신축 아파트를 이렇게 돌변한 그런 케이스를 경험을 하셨나요? 지금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라는 아파트거든요. 네. 이 아파트는 신정 뉴타운에서도 대장 아파트라고 불려져요. 근데 이 아파트를 제가 샀을 때보다 지금은 9억 정도 시세 상승을 이뤄냈거든요. 네. 저도 물론 이 지어진 신축 아파트 살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갔겠지만 그쵸. 저는 미리 그 전에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아파트로 변신한 케이스거든요. 네. 뭔가 좀 좋아진 점이 또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신축 아파트 살고 있지만 10년 단위로 계속 신축 아파트가 될 것으로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래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나는 10년 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제 준신축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늙어가겠죠. 늙어가죠. 근데 다른 투자하는 곳들은 다시 신축 아파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재개발의 중기 단계도 있고 초기 단계도 있다 보니까 나는 10년 단위로 계속 신축 아파트에서만 옮겨 타야지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마음의 편안함?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럼 시간의 자유로 이렇게 바뀌게 되신 건가요?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사실 10억만 있어도 넌 부자다 괜찮다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50억이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계획을 세운 게 이제 한 50억 정도는 모으면은 조금 이제는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내려놓고 현재를 보자고 계획을 했고, 그 나이를 원래는 한 45
정도의 계획을 세웠는데 네. 그게 재개발 투자로 한 10년 정도 앞당겨진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더 빠르게 부를 늘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재개발 투자로 이제 돈을 불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 더 이상은 이제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이유는 저 혼자만 그랬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이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제가 어떻게든 더 좋은 환경으로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진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농사일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부모님 일을 도왔지만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땡볕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식 입장에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부모님께 이제 더 이상 농사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모님은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주는 돈은 오히려 못 받겠다, 못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재개발 투자로 돈을 빠르게 더 불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보람이 차고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첫째 딸은 그래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다 내 친구들은 엄마가 좋다고 하는데 나는 아빠가 좋다고 했어. 아빠는 나랑 평일에도 맨날 놀아주고 둘째 아들도 근데 아빠는 맨날 집에 있는데 우리들이랑 놀아주고 우리랑 시간을 많이 보내줘서 좋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저에게는 행복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가족들이 저에겐 힘이 원동력이었고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똑같이 삶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누군가 한 사람은 나서서 계기가 있어야 된다. 네, 누군가 한 사람은 조금 힘들겠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나서서 이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족의 역할을 저희 가족에서는 제가 한 거고요. 이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고 재개발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아파트가 될 자리가 있는 구역이 있고 빌라촌으로 영원히 썩어갈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양극화는 앞으로 굉장히 심하게 벌어질 거죠. 서울에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해버리면은 신축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땅들을 먼저 선점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차피 실거주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5년 10년이 지나면은 낡아가는 거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5년 10년이 갈수록 새 아파트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저는 좋다고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더 바라보고 더욱더 가치가 오를 것이고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투자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의 어느 곳을 보면 좋을지 한번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한번 예산별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일단은 5천만 원이 이하라고 하면은 사실상 서울의 중심부로는 좀 어려워요. 네. 하시다 보니까 밑에 쪽이 보시면은 이렇게 금천구라든지 광진구의 끝쪽이라든지 네. 강북구, 서울에서 외곽권 이런 게 이제 현실적인 금액이 되는 거고요. 5천만 원에서 만약에 1억 정도 나가면은 동대문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서울의 최중심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인지도가 있는 이런 곳들을 보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내가 투자 금액이 1억대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한강변을 추천드리거든요. 마포 쪽에 한강변 라인도 있고 광진구 쪽에 한강변 라인도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1억대라고 하면 저는 한강변을 우선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초보들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수강생들 중에서 이렇게 처음이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 사실은 우리나라 뭐 재개발 강의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강의들이 다 이론적인 강의거든요. 근데 저는 재개발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지만 재개발에 대해서 그런 용어라든가 이런 모르는 용어도 많거든요, 사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거부터 이제 외울 거잖아요. 네. 그럼 재개발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자 수익을 내본 사람한테 그 요령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최근에 지민이처럼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한강변에 투자하신 사례가 있는데요. 그분은 아예 첫 집을 재개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내 집 마련을. 뭐 월부 강의 중간에 그분이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집을 재개발로 하고 저처럼 조금 남들과는 다른 시야로 이렇게 투자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아, 나도 다른 사람들은 지방 아파트 갭 투자만 했는데 나는 서울에 맞는 것 같아서 서울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그러니까 약간 겁이 나잖아요. 네. 예, 근데 나처럼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30대 이제 신혼 예비 부부셨거든요. 물건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그 물건의 조건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같이 가주겠다. 그래서 부부를 만났어요. 네. 만나서 같이 빌라를 들어갔어요. 부동산 네. 사장님이랑. 그래서 같이 보고 뭘 체크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시죠. 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조건 때문에 이 물건이 지금 나쁘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거 선택은 두 분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는 부분이라서 한번 오늘 밤 사이 생각을 해봐라. 나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연락을 주더라고요. 네. 이거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어떤 것만 조심해라 라고 조언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투자를 하셨어요. 월북 강의 중간에. 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약간 그런 희열 같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처럼 이렇게 길을 헤매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정말로 나쁜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뭐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보 입장에서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혹은 어디를 절대 보면 안 될까요? 이런 것도 좀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조건이냐, 조건에 벗어났다 그러면은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용산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입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이곳들의 빌라도 있고 그보다 입지가 더 떨어지는 곳들의 빌라도 있지만 뭐 강남 용산에 위치한 빌라가 만약에 10년, 20년 뒤에 재개발이 되지 않고 늙어간다. 그러면 이 빌라의 가치보다 강남 용산보다 입지가 좋지 않은 마포, 용산, 동작 이런 곳들의 빌라가 재개발로 바뀐다. 그럼 그 빌라의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꼭 그 구역 안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빌라를 보다 보면은 1층에 이렇게 상가 같은 건물이 있어요. 뭐 부동산이나 편의점이나 세탁소나 이런 거는 보통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래서 근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다 보면 근생이란 조건으로 해서 훨씬 시세보다는 50%가 싸요. 그러면 내가 뭐 되게 금매를 발견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투자하시면은 나중에 아파트를 못 받고 상가로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선택 하나로만 하더라도 굉장히 몇 억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는 좀 투자를 하시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이 소액일수록 서울을 보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투자 금액이 소액일 때 인천에다가 이제 5천만 원, 1천만 원으로 투자한 사례가 있는데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저도 무조건 서울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2,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2, 3천만 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있긴 하지만 그게 내 눈높이와 그 성향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아쉽다는 거죠. 내가 보다 보니까 한 5천에서 1억 정도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나는 2, 3천만 원만 있으니까 이게 내가 가진 현실이랑 좀 안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내가 가진 금액보다 살짝 높게 잡았어요. 구역을. 내가 2,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한 5천에서 7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곳들을 골라내요. 그래서 이 구역들 중에서 2,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매물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속 기회를 노렸던 것 같아요. 기회가 안 온다 그러면은 나는 계속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거고요. 조금보다 상향 평준화해서 좀 더 높게 잡아서 계속 구역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 어때요?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테크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재테크를 내 성향이랑 맞는 재테크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지만 내가 이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에 적성이 맞는 사람이란 내가 투자를 해놓고 약간 신경 안 쓰는 거. 네, 하지만 하나를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조사도 하고 좀 더 열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 투자를 할 때는 사실 경매나 재개발 중에서 하나를 좀 보시면 좋다고 보는 포인트가 일단은 시세의 가치를 먼저 싸게 사는 개념이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미래의 아파트를 싸게 사는 개념인 거고 경매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개념인 거고 하지만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매물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보다 몇백만 원 높게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꽝이잖아요.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구역 안에 물건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항상 하나씩은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에 대한 결과를 보상해주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정말로 열심히 비교하고 이렇게 재미를 붙일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재개발 투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사회 초년생 분들도 공부해서 성과를 좀 달성할 수 있는 투자 같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고요. 정말로 외로운 싸움이죠. 네, 남들과는 다른 시야인 거고요. 남들은 다 지방 아파트 갭 투자. 하지만 전 다른 시야로 해서 하는 거고 뭐 지방의 아파트 갭 투자가 나쁘다, 이게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성향이 맞는 쪽이 과연 어느 쪽일까. 그래서 그 부동산의 뭐 상위 10%는 돈을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40대 후반, 이제 50대에 다가오고 하면은요, 시간도 좀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조건 재개발이라는 건 일단 오래 걸린다는 포인트가 딱 박혀 있잖아요. 누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완성까지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예, 이거 언제 기다려요? 재개발을 제가 여러 개를 갖고 있지만은 재개발에서 다툼이 없는 곳은 없거든요. 어느 구역이든 굉장히 다투고 진통을 겪고서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완성 때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차익을 본다고 하고 계속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빌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계속 개발 압력으로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월북 강의 중에도 여러 명이 이제 더 투자했어요, 도사님 덕분에 했어요 라는 수강 사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많이 투자를 해드렸고요. 수강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계속 제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검색하고 공부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은 매물은 또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공부 후에도 계속 내가 관심을 갖고 있냐, 아니면은 공부할 때만 잠깐 하냐, 이 차이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재개발 투자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시면은 정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월급쟁이 부자대에서 강의를 오픈을 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정말 후기를 달아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몇백 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진정성 있게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재개발 투자를 시작할 때는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수업을 듣고서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희망을 보셨다고 하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돈 이상의 가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서쪽도사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은인이다, 정말 귀인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정말로 보람차게 이렇게 남을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로 돈보다도 돈 이상의 그런 가치, 뿌듯함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희 외로웠던 시절처럼 이렇게 재개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면은 사실 왜 남을 알려주냐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재개발을 배울 때는 저처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개발을 알려주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것까지 알려주는 바람에 제가 너무 재개발 공부가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 책을 쓰면서 절대 그런 거 쓰지 말아야지, 강의를 하면서도 절대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아야지, 좀 쉽게 알려주려고, 말 그대로 재개발 공부를 하는 게 재개발 교수가 되려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투자 금액으로 어떻게 더 불릴까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현실적인 가르침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을 벌었는데 뭐 네가 그런 걸 알려주는 거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뭐 제가 진심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뭐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저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진정성 있었다, 어떻게 이 돈 받고서 가까운 걸 알려줬냐, 너무 고맙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저를 오늘 아시는 분들, 앞으로 알게 될 분들도 저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이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내가 나중에 서울 아파트가 지금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하루하루 즐겁게 내 아파트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마음이 되게 든든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기분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월브TV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죠. 실제로 2,100만 원으로도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투자한 지가 아직 1년도 안 되셨어요. 그런데 벌써 투자 수익은 5천만 원 이상을 버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5천만 원이면은 뭐 부동산에서 그렇게 크지 않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투자 금액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이 서울의 아파트를 소액으로 미리 이렇게 선점하는 방법입니다. 재개발 투자를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나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나도 서울에 하고 싶고 하지만 돈이 좀 부족해, 이러신 분들이 뭐 몇 분이나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우리 서쪽 도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